특정 요소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분위기가 막 여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인테리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여기에 여자가 있으면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뉴욕 시리즈입니다. 뉴욕에 가셨을 때 꼭 가봐야 할 레스토랑 중 하나, 퀸즈 스테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퀸즈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뉴욕의 최고의 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또 유튜브 보시면은 뭐 피터루거나 뭐 퀸즈나 울프강이나 뭐 맛에 대한 그런 후기는 다 사람들이 남겨놓잖아요. 근데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식당의 역사, 이 식당이 어떤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독특한 것들, 뭐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또 퀸즈 스테이크하우스가 또 굉장히 역사가 재밌거든요. 또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퀸즈 스테이크하우스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창업한 레스토랑들은 그냥 전부 다 오너의 이름을 땄던 것 같아요. 퀸즈 스테이크하우스도 말 그대로 알버트 킨이라는 사람이 창립자고요. 이 사람이 창업을 한 식당이고 여기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1885년도에 만들어진 식당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퀸즈 첩 하우스였어요. 퀸즈 스테이크하우스가 아니라 첩 하우스였고 약간 스테이크하우스의 정체성보다는 그때 당시 퀸즈 첩하우스는 약간 뉴욕의 대표적인 사교 클럽의 느낌이었어요. 이 알버트 킨이라는 사람은 뉴욕으로 오기 전에 그때 영국에서 티에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기를 하고 연극을 하는 극단의 매니저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바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연극 배우들이나 프로듀서나 뭐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당연히 인맥을 넓히고 알 기회가 많아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민의 나라 뉴욕으로 건너오게 돼서 기회의 땅이죠. 뉴욕으로 건너오게 돼서 식당을 차리게 되는데 그 주변에 극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퀸즈첩하우스를 오픈한 그 위치가 그때 당시에 극단들이 좀 있었던 위치였대요. 그래서 그때 레스토랑을 거기다가 오픈을 하고 나서 본인의 인맥을 동원한 어떤 극단의 작가들, 배우들, 뭐 프로듀서들,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어떤 영업에 성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돼서 어떤 사교 모임을 가지게 된 레스토랑으로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극단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극단 객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손님으로 오시는 그 극단을 보러 오는 사람들, 관객까지 와가지고 그런 모임을 가지는 유명 인사들하고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있으신 분들이 와서 같이 사교 모임을 가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약간 아무래도 그런 뉴욕에서 사회적 위치나 좀 명성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도시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있을 테고 다른 나라를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다른 데를 갔다가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이쪽에 뭐 놀러 오든 아니면 내가 여기 원래 살았는데 출장을 갔다 오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사교 클럽에 등록되어 있는 사교 클럽에 자주 가는 사교 클럽에 내가 피는 담배 그 파이프를 맡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맡기면 내가 다른 데를 갔다 와서 내가 다시 담배가 필요할 때 그냥 거기서 내 사물함에 꺼내서 그냥 다시 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궁금했는데 왜 그냥 굳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거를 막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그러면서 잘 쉽게 부러졌대요. 그래서 그런 파이프를 내가 자주 가는 어떤 호텔이나 숙소나 그런 사교 클럽 같은 데다가 하나씩 맡겨두고 그런 데 갈 때마다 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여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게 세계를 정말 빛낸 정말 위대한 위인들이 한 명씩은 다 와서 파이프를 맡긴 그런 사교 클럽으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런 리스트가 쫙 있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그냥 바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일단 그 아인슈타인 박사,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그다음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이제 베이브 루스, 그다음에 지금의 거의 뭐 주식계의 전설인 뭐 JP 몰건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의 영웅이죠. 메가더 장군도 여기다가 파이프를 맡긴 클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밥도 먹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장소. 참 진짜 의미가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보유 중인 파이프 컬렉션만 5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천장이나 이런 데코레이션을 보면 천장에는 그냥 파이프가 쫙 걸려 있고 그게 실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파이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정말 실제 파이프가 걸려 있어요. 천장에 보면 엄청나요. 그 스케일에 약간 압도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메뉴는 뭐 기본적인 스테이크하우스처럼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리바이 립스테이크였을 거예요. 립스테이크랑 그다음에 머튼첩을 시켰어요.
시켰어요. 그 머튼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고기 스테이크인데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보는 양고기는 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램첩, 뭐 램스테이크라고 하는데 머튼이라는 거는 조금 나이가 든 양을 그러니까 성숙해진 양을 잡으면 머튼이라고 그러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양을 도축하면 그걸 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킨즈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파는 머튼첩은 그러니까 어른이 된 양인 거죠. 보통 어른이 된 양이 더 냄새도 나고 육향이 좀 더 진하기 때문에 호불호를 많이 타는 고기라서 보통 대중적인 입맛을 잡아야 되는 레스토랑들에서 웬만하면 램을 씁니다. 그 여기서 머튼첩에서 같이 나오는 그 민트 젤리가 있는데 그 민트 젤리랑 고기랑 같이 먹으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이렇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스테이크도 유명하지만 머튼첩이 정말 맛있고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다 먹고 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머튼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요리더라고요. 이 식당에서. 이게 왜냐하면 1920년도 당시에 그 여성 투표권이 본격적으로 헌법으로 통과가 돼서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제대로 권리가 부여가 됐잖아요. 1905년 당시 그러니까 오픈을 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때 시기에는 1905년도 막 이때에는 아직까지 여자가 출입이 안 됐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젠틀맨 온리 클럽하우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출입이 안 되는데 그때 연극 배우로 활동하던 릴리 랭트리라는 배우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뭐 여자가 권리가 없고 그런 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였다고 하더라도 뭐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릴리 랭트리라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여기는 젠틀맨 온리 클럽이다라고 해서 이제 입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입밴을 당했는데 이제 그거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이제 킨즈 스테이크하우스를 이제 법정에 데리고 가요.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근데 소송을 걸었는데 법정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 출입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 먹었던 음식이 그 머튼첩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킨즈 스테이크하우스에 가면 프라이빗 다이닝 룸 중에 하나가 이름이 그 릴리 랭트리라는 이름을 따서 프라이빗 다이닝 룸을 하나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그때 정말 젠틀맨 온리 클럽이라는 느낌에 알맞게 저도 그걸 모르는 상태로 갔지만 정말 봤을 때 딱 그냥 특정 어떤 요소인지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뭐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도 아니라서 근데 말 그대로 분위기가 와 여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인테리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여기에 여자가 있으면 굉장히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다이닝룸에 엄청나게 커다란 액자에 막 그 사나운 호랑이가 딱 앉아있는 그림 옆에 막 이렇게 좀 나체의 모습인 어떤 여자 그림이나 그런 게 좀 이렇게 자상화 같은 게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딱 봤을 때 그냥 심리적으로 막 남성의 지위, 어떤 남성의 권력, 사회적 위치, 욕망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를 막 품고 있는 인테리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여성분들도 마음껏 가셔가지고 즐기시고 뭔가 그런 역사적인 그런 느낌을 즐기는 것도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레스토랑 역사가 깊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는 정말 스테이크뿐만이 아니라 스테이크를 파는 곳이지만 그런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파는 곳이라고 보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정말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이 쓰던 파이프를 그런 액자에다가 보관해가지고 구경할 수 있게도 해놨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스테이크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스테이크 맛 자체는 육향이 굉장히 진하고 스테이크 사이즈도 다른 스테이크하우스에 비해서 같은 가격대의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여기 스테이크가 1등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향이 진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터루거처럼 그런 버터향의 진한 고기는 대중적으로 맛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스테이크 고기 본연의 맛에 집중한 킨즈 스테이크하우스 스타일의 고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취향에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셨을 때 꼭 먹어봐야 할 스테이크하우스 킨즈 스테이크하우스 소개해드렸고요. 한번 나중에 가실 때 이 영상을 보고 가시고 그런 어떤 인테리어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찾으셔서 그런 것들을 한번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킨즈 스테이크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